자, 여러분들 오늘은 오메가 이퀘이션을 넘어서서 이제 큐벡터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제 큐벡터를 설명하기에 앞서 왜 오메가 이퀘이션이라는 연직률을 유추할 수 있는 방정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큐벡터라는 또 다른 연직률을 유추하는 방법을 개발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오메가 이퀘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면 오메가 이퀘이션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 다 하겠지만 이제 오메가 뭐 오메가의 라플라시안 형태가 씌워졌으니까 사실은 뭐 W랑 유사하다 그랬죠. 이게 W랑 유사하고 뭐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물리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 이제 이쪽은 어, 디퍼런셜 볼티시티 어드벡션. 그래서 위쪽에 볼티시티 어드벡션이 세고 막 이렇게 볼티시티 어드벡션이 세고 아래쪽엔 볼티시티 어드벡션이 없으면 이제 볼티시티 어드벡션이 심한 곳에 이제 상승류가 유도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었죠. 그렇죠? 뭐 볼티시티는 엄밀히는 여기 있어야겠네요. 볼티시티가 이렇게 있고 어, 볼티시티가 이렇게 있고 볼티시티가 뭐 이렇게 여기는 작은데 마개가 이렇게 빠르게 밀려오고 여기는 뭐 별게 없으면 이제 이 볼티시티 어드액션이 큰 쪽에 상승이 있는 뭐 이런 거였고 요거는 근본적으로 요건 템퍼러처로 해석될 수 있고 요건 마이너스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템퍼러처 어드액션하고 비슷하다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요건 히팅 텀인데 요게 마이너스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히팅 그 자체가 상승률을 유발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어 이제 방정식이었죠. 그렇죠? 자, 좋아요. 되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하층에 이제 저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고기압이 있고 여기 온도가 이런 식으로 등운선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에 찬 공기가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뭐 굉장히 쉽죠. 이렇게 저기압이 흘러갈 때 이쪽으로 웜어드 백션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 상승류가 있고 이쪽으로 콜드 어드벡션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하강류가 존재하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게 이제 각 텀들이 도와주죠. 여기서는 이 텀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얘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렇게 크게 큰 문제점은 아닌데 분석을 하거나 일기 예보를 하는 사람한테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오메가 이퀘이션이 갖는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어, 한계점들이에요. 그 한계점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Large cancellation between pulsing terms. 그러니까 pulsing term, 요게 지금 W를 이게 W에 대한 얘기고 그 W를 유발하는 폴싱은 이거와 이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폴싱과 요 폴싱이 어떤 경우에는 서로 사인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사인을 주는데 얘는 마이너스 사인을 준다. 라고 치면 두 개가 상쇄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다 계산을 하면 그냥 어느 놈이 크고 어느 놈이 적다라고 이제 하면 그냥 합하면 남는 것만 가지고 걔가 W에 영향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 일기도를 놓고 볼 때는 어느 텀이 큰지 뚜렷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인은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한 사인은 하강 기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이제 분석할 때는 하강이 있을지 상승이 있을지 빠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겠죠. 실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일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아주 큰 문제는 아니긴 한데 코디네이트 엑시스를 바꾸면 요 텀의 값들이 살짝살짝 달라져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어, 이럴 때는 x, y를 이렇게 잡았다가 뭐 다른 데 가서는 필요에 따라서 지구가 동그라니까 x, y를 이렇게 잡아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코디네이트가 좀 돌아가거나 하면 요 값들이 살짝살짝 달라져요. 이제 요게 조금 불편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문제. 왜냐면 이게 벡터 형태가 아니라 스칼라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 벡터 형태라면 뭐 큰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형태였다면 값이 여기서 동일하게 가져온다면
이런 형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코디네이트가 바뀌어도 벡터 형태가 변하지 않는데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한 텀이 코디네이트를 바꾼다고 해서 값이 좀 달라지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의 제한적인 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지막이 이제 현업 입장에선 가장 까다로운 면인데 정보가 어, 한 층만 있어서는 W 오메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디퍼런셜 볼티시티 어딕션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물리적 의미로 다시 따지면 지금 DZ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 볼티시티 어드벡션 그래서 볼티시티 어드벡션의 연직 차이를 알아야만 상승률을 알 수가 있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지점에 상승률가인지 하강률가인지 알려면 그 위층과 그 아래층에 볼티시티 어드벡션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이 차이를 가지고 여기 상승이 있을지 하강이 있을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700 헥토파스칼에 상승이 있는지 하강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위층 그리고 그 아래층 예를 들면 500 여기는 뭐 850 요런 일기도 두 장을 더 가져야 여기에 상승이 있을지 하강이 있을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장을 놓고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서로 위치도 맞춰가지고 아래쪽이랑 위쪽이랑 비교해서 요런 작업을 귀찮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레벨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제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주 큰 단점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제 한 층의 정보만을 가지고 대신 한 층에 두 개의 정보 여기서는 두 층에 한 개의 정보죠. 지오 포텐셜만 알면 되니까 두 층이. 하지만 대신 어, 이제 두 층이 쓴다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한 층으로 바꾸고 한 층에 대신 지오 포텐셜과 온도의 정보 혹은 온도 또는 온도와 바람, 지오 포텐셜이 지금 본 설명하니까 똑같은 거죠. 그 두 정보를 한 층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연직률을 유추할 수 있는 이제 방법론을 어, 이제 디자인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오메가 이퀘이션이랑 거의 일치하는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똑같은 QG 프레임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것의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녀석이 바로 요 Q 벡터라는 녀석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벡터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까 스칼라처럼 좌표계를 좀 바꾼다고 바뀌는 현상이 훨씬 적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한 층의 정보만 있으면 구할 수가 있어요. 대신 지오 포텐셜과 템퍼러처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완화가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했던 이제 두 개의 텀, 가장 큰 두 개의 텀 뭐냐? 디퍼런셜 볼티시티 어드벡션, 차등 와도 이류항하고 템퍼러처 어드벡션, 온도 이류의 항이 오메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폴싱 텀인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개의 Q라는 벡터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두 항 사이에 캔슬레이션이 생기는 부분도 사실은 뭐 다소 드러나지 않겠죠. 완화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낸 것이 이 큐벡터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여기 아까 오메가 이퀘이션 앞하고 똑같죠. 여기. 그래서 이쪽은 똑같이 우리가 W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대신 Q 벡터라는 녀석이 이렇게 디자인되는 녀석인데 이거는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이렇게 디자인된 녀석인데 이 Q 벡터가 그려놨을 때 이 다이버전스죠, 그렇죠?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컨버전스겠죠. 그래서 Q 벡터가 수렴하면 양수를 가지는 텀이에요. 앞에 숫자가 2가 붙긴 했지만 그래서 Q 벡터를 그려놓고 그 녀석이 수렴을 하면 그 지역에는 상승 기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은 텀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플래네터리 볼티시티 항의 이류항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렇고 요거는 이제 히팅 텀에서 생기는 거. 뒤에 오메가 이퀘이션이랑 똑같죠, 그렇죠?
오메가 이퀘이션이랑 똑같은 히팅 텀이고, 사실 이 텀이 새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차등와도 이류항에 요 F가 있죠. 요 F항. 요 F항을 밖으로 꺼내면 아까 그 이제 뒤에 큐벡터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그 항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큐벡터는 이제 이 녀석이 없이 큐벡터가 이제 설명하는 항은 요 녀석이 없이 요 이제 상대와도의 차등 이류 그리고 온도 이류 항 두 개를 합쳐 놓은 것이 큐벡터의 다이버전스가 사실 컨버전스가 설명하는 항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를 합쳐 놓으면 저 Q라는 녀석의 여기 뒤에 요 Q라는 녀석의 다이버전스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뭐 요거 간단하게 뭐 한 딱 30초만 들여서 요게 진짜 그거인지 증명 한 번만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거였잖아요. 요거 밖으로 꺼내면 되니까 해드릴게요. 그냥 기왕 해드리는 김에 F 지금 DP고 그리고 속 안에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 VG 그리고 F만 꺼낼 거니까 요거죠. 요거 행성화도의 차등화도 이류라는 성분이 저 성분이 정말 되는가라는 부분. 왜냐면 상대화도의 차등 이류는 큐벡터에 포함되는 거니까 요거가 자, 요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거만 빼놓으면 실제 그게 되는지 지금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F는 뭐죠? F는 우리가 F는 행성화도니까 일단 F의 그레디언트가 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F의 그레디언트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dF, dx, dF, dy인데 그렇죠? 얘는 뭐죠? F는 행성화도니까 동서방향 동일 위도대에서 경도만 이렇게 바꾸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행성화도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y 방향으로는 변하는데 위도가 바뀌면 이제 변하는데 우리는 그 항을 베타라고 표시한다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f를 근사해서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f0 플러스 베타 y. 그래서 그냥 y의 함수 형태로. 그래서 얘를 y로 미분하면 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f는 0 곱하기 베타야. 그러면 요거랑 내적을 하면 뭐죠? VG는 뭐죠? UG, VG 벡터죠. 이거랑 내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UG, VG랑 내적을 하면 이거랑 되는 건 날라가고 이것만 남겠죠. VG 베타.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VG 베타예요. 그렇죠? VG 베타고 베타는 상수니까 연직 미분한 거에는 VG밖에 안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베타는 밖으로 나오고 베타 F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에서 날라가고 플러스 되고 F0 베타 그리고 VG만 연직 미분에 걸리죠. VG DP 자, 요 텀과 같죠. 그래서 지금 요 전체를 다시 풀어 헤쳐보면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베타 F0 그렇죠? VG를 P로 미분한 거. 그리고 행성화도 성분, 행성화도의 차등 이류 성분이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뭐 어디서 딴 데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행성화도의 이류 성분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자녀분이 요 이제 큐벡터. 그래서 상대와도의 차등 상대와도와 차등 상대와도 이류 조금 길긴 한데 이류 그러니까 상대와도 이류의 연직 차이와
온도 이류 두 개를 합쳐 놓은 게 이 큐벡터로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식으로 따지면 이 큐벡터란 벡터가 Q1과 Q2 벡터니까 이제 2차원 벡터거든요. 그래서 X방향 벡터가 Q1이고 Y방향 벡터 Q2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구해보면 이런 형태로 구해져요. 이제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도를 나중에 해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가 오메가 이퀘이션으로 해석을 했던 이 부분에 이제 요걸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요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 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는 뭐죠?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이쪽에 벡터를 갖죠. 그렇죠?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는 이쪽이겠네요. 콜드고 웜이니까 차가운 데서 따뜻한 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는 이쪽을 가리키고 그리고 VG의 X 방향의 벡터. 이제 뭐랄까 지균풍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균풍이 이렇게 불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균풍이라는 것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람이니까 약간 녹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X방향으로 가면서 이 지균풍이 어떻게 바뀌어요? 지균풍의 X방향 변화율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북풍 계열이다가 남풍 계열로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요 파트는 뭐 좀 겹쳐서 그려서 그렇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서로 반대 방향의 벡터를 내적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데 앞에 음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항은 큰 양수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x 성분은 양의 값을 갖고 이제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제 벡터 다시 온도의 그레디언트는 이쪽 벡터고, 그렇죠? 이제 지균풍의 y 방향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볼게요. 지균풍의 y 방향 그레디언트는 지균풍이 이번에는 이렇게 불다가 y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불죠. 그래서 지균풍의 y 방향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돼요. 그렇죠? y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벡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동풍 계열이 되는 거죠. 서풍에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죠? 내적한다는 것은 같은 성분을 가진 것들끼리 곱해준다는 의미인데 직각이면 같은 성분을 가진 게 없죠. 그래서 이 내적한 성분은 0이 돼요. 거의. 뭐 앞에 운수가 붙든 말든 0은 0이죠. 그래서 이제 요 Q 벡터는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을 여기서 그려보면 X 성분은 강한 양수이고 Y 성분은 거의 0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살표가 돼요.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화살표가 그 Q 벡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고기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해보세요. 고기압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을 가리켜요. 이건 금방 쉽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Q 벡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이 방정식이란 뭐였죠? Q 벡터가 수렴하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건 다이버전스지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수렴이죠. 수렴하면 W가 존재한다. 양수로. 수렴하면 W도 양의 값을 갖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지역은 얘랑 만나는 데가 수렴하겠죠. 이 지역이 상승 지역. 그리고 발산하게 되면 음의 값을 갖겠죠. 큐벡터가 발산하는 지역은 여기죠. 여기서는 W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죠. 하강하는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강을 큐벡터로 큐벡터만 같이 그려주면 우리가 상승 하강을 굉장히 간단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일기도상에서. 그래서 큐벡터를 제한이 되어 있고 이 큐벡터를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 미국 쪽에서는 꽤나 써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이퀘이션의 좀 다른 폼이다. 대신 일기도 한 장 위에 그렸을 때 어디에 상승이 있고 어디에 하강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어떤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바람 지균풍과 온도만 있으면 구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지균풍은 어떻게 보면은 지오 포텐셜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오 포텐셜하고 온도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퀀터티예요. 이렇게. 자, 여기 큐벡터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제 설명이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이 각각의 텀들이 요 큐벡터의 각각의 Q1과 Q2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한 6, 7분만 더 하고 첫 번째 수업은 끝내드릴게요. 네. 자, Q1이에요. 뭐 아까 제가 그냥 짤막하게 쓸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썼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실은 마이너스는 중요하지만 P분의 R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템퍼러처의 그레디언트의 바람 벡터, 지금풍 벡터를 내적하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템퍼러처 어드벡션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템퍼러처 어드벡션, 지금풍에 의한 템퍼러처 어드벡션이죠. 하지만 Q1은 정확히 그것만은 아니고 이제 그것에 연직 미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연직이 아니라 죄송해요. X 방향 미분이 이게 Q1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Q2는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 역시 템퍼러처 어드벡션인데 Q2의 경우에는 이제 Y 방향의 미분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미를 좀만 아주 1차원적으로 따져보면 템퍼러처 어드벡션, 그러니까 이류에 의한 온도 변화를 설명하는 텀인데 그 중에 지금풍이 X방향으로 변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풍이 X방향으로 균일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이류의 차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에 X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긴 지금풍이 강해서 뭐 이류가 강한데 여긴 지금풍이 약해서 이류가 별로 없어요. 이런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이 두 지역의 온도 이류 차이. 그럼 이 두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는 비율이 달라지겠죠. 한쪽은 이류가 크고 한쪽은 이류가 작으니까. 뭐 이런 식의 X 방향의 이제 온도 이류 차이를 나타내요. 지금풍의 차이. 오케이. 그리고 얘는 동일하게 온도 이류에 의한 효과인데 Y 방향의 이제 지금풍 차이. 이제 Y 방향의 예를 들면 얘는 이류가 세고 얘는 이류가 작고 뭐 얘는 지금풍이 이렇게 합시다. 대로 얘는 지금풍이 세고 얘는 지금풍이 약해서 온도 이류가 큰데 얘는 온도 이류가 작다. 그럼 여기랑 온도 변화율이 다를 거잖아요. 얘가 온도 변화율이 크겠죠.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제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이제 W가 생성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텀인 거죠. 자, 그걸 하나하나씩 좀 뜯어봅시다. 자, 요거를 우리가 풀어 써볼게요.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뭐 근데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풀어 쓴 것일 뿐이죠. 마이너스 P분의 R은 여기 있고 지금 요 지균풍을 그냥 그레디언트 폼으로 풀어 쓴 거죠. 여기 보면은 VG라는 것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VG라는 거는 UG, VG고 그렇죠? 이걸 X로 미분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됐겠죠. X로 미분 얘도 X로 미분 이런 형태일 거고 곱하기 내적 그레디언트니까 dt dx 그리고 dt dy겠죠. 내적하면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잖아요. 그래서 요 곱하기 요거
요거가 지금 요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 곱하기 요거가 지금 요건 거죠. 요 두 개 더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텀에 을 풀었으면 이제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요 형태들처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풀어 쓴 것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얘를 아까와 동일하게 풀어 쓴 형태겠죠? 그렇죠? 맞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다라고 치면 이제 텀이 엄밀히 말하면 두 개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Q1이라는 애는 한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를 보면 템퍼러처의 그레디언트가 있고 UG가 있는데 UG의 X 방향의 변화. 무슨 얘기냐? 어, UG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UG라는 UG니까 뭐 동서방향 바람이겠죠? 이렇게 되고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U가 가면 갈수록 점점 빨라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발산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맞아요? 뭐 중간중간 점점 빨라진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여기에 다 발산이 있겠죠. 여기선 풍속이 약한데 점점 빠져나가는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X 방향의 스트레칭에 의한 효과를 얘기해요. 자, 조금만 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물리적인 상황을 얘기하냐면 조금 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의 상황. 우리가 온도 경도가 X 방향으로 있다라고 칩시다. 온도 경도가 X 방향으로. 온도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온도가 이런 식으로 X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얘가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뭐 300켈빈이고 300, 뭐 290, 뭐 280. 그래서 온도 경도가 음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자, 이런 상황 속에 바람 벡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바람 벡터가 이래요. 무슨 얘기냐? 발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발산이 있으면 지금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죠.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Q가 양인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온도가 여기는 300 라인은 천천히 들어오고 여기는 280 라인은 빨리 나가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빨리 나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온도 경도가 더 성그러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오케이? 온도 정도가 좀 더 성그러지는 그 스트레칭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조밀하게 모여 있었는데 공기가 이렇게 스트레칭 되면서 이제 온도 경도가 이제 덜 조밀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스트레칭 효과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Q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Q는 제가 색깔을 녹색으로 할게요. Q는 녹색으로. 한 이 정도 색으로 합시다. Q가 양수가 나오니까 이런 식의 Q가 나왔겠죠. 이거 녹색으로 하면 되는데 색깔이 바뀌어버렸네. 자, 이 Q라고 생각해 주세요. Q가 이런 식의 값을 갖겠죠. 그렇죠? 그럼 Q가 여기서는 수렴하고 여기서는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상승류가 있고, 그렇죠? 상승. 여기서는 하강. 있겠죠. 요 맵을 지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맵은 지금 XY예요. X 이쪽 Y예요.
그래서 상승은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인 거고 하강은 화면을 안으로 파고드는 방향이겠죠. 상승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으면 여기는 상승이 있고 여기는 하강이 생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퍼지는 공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온도 경도가 작았는데 이쪽에 상승이 있으면 여기는 온도가 더 감소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온도가 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온도가 감소해서 270이 되겠죠. 그리고 280 라인은 이쪽에 다시 오겠죠. 80. 요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00 온도가 올라가 31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3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 결국은 온도 경도를 다시 요 정도의 조밀함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어떤 힘이 작용하게 돼요. 연직류가. 그래서 다시 옛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옛날 상태 쪽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제 모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 옛날 상태는 지균 균형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지균풍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온도 경도가 삐뚤어지니까 온도 경도가 삐뚤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오 포텐셜의 경도도 줄었다는 얘기일 거고, 그렇죠? 그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온도 경도를 다시 옛날 상태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상태로 다시 가져오는 방향으로 생기는 모션이 지균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실 의미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자세한 프로세스까지는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 요건 동의할 수 있겠죠. 만약 이런 상황 속이 있으면 이런 게 어떤 값을 가진다면 온도 경도가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어, 기존의 상태가 온도랑 바람장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으니까 그 균형을 이제 다시 찾는 방향으로 이제 그 W의 연직류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동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스트레칭에 의해서 온도가 변하는 양을 의미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온도가 변하겠죠. 자,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온도가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엔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Y 방향으로 있어요. 자, 이번엔 온도가 Y 이런 방향으로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대로 뭐 남반구가 좀 남쪽이 더 가다고 칩시다. 역시 이번에도 좌표계는 X, Y예요. Y고 300, 뭐 300, 아니 300이란다. 290, 280 이렇게 줄어든다고 칩시다. 온도가 뭐 색깔은 반대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번에는 Y 방향 VG니까 이제 남북바람 방향이 X로 가면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수 있겠죠. 여기서는 바람이 거의 남풍이 작았는데 여기서는 남풍이 더 커지고 그래서 남풍이 더 커지는. 이러면은 DVG, DX가 양인 셈이죠. 왜냐면 X로 감에 따라서 VG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상황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마이너스 붙으니까 전체 Q1은 양의 값을 가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공기가 이렇게 여기는 거의 안 움직이고 여기는 위쪽으로 올려가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자, 280, 290, 300. 뭐 제가 좀 삐뚤음하게 그려서 좀 안 예쁘긴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300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 아까는 이제 X 방향으로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온도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dt, dx라는 성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x 방향에 온도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요 텀이 있고 나서 어떻죠? x 방향의 온도가 어, 기울기가 존재하게 됐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얘는 스트레칭에 의해서 x 방향의 온도 경도를 바꾸지만 얘는 이 약간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뭘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이 반대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네. 자, 이렇게 한쪽이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 쪽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렇게 밀리듯이 온도 경도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적절한 그게 없는데 펜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온도 경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x 방향의 온도 경도가 없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밀리듯이 x 방향의 온도 경도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거는 압축되는 거니까 스트레칭, 압축되거나 늘어나는 거니까 스트레칭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층 밀리듯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해서 이걸 쉬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쉬어링 디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쉬어링 디포메이션에서 이제는 없었던 x 방향의 이제 온도 경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생기는 온도 경도를 나타내는 텀이고 1차적으로 이게 그걸 없애려면 여기를 다시 춥게 만들어야겠죠. 여기는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 290이었는데 도는 바람에 280이 됐고 여기는 290이었는데 300이 됐으니까 여기 줄여야겠죠. 여기는 늘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 여기는 하강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직윤풍이 이제 스트레칭이든 쉬어링이든 x 방향에 없었던 혹은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온도 경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균형 현상을 표시하는 게 Q1 항이고 이제 그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직류는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Q1이 가르치는 건 X 방향으로 온도가 이제 증가하는 쪽을 가리켜요. Q1이 어디를 가리킨다고 하면 그 직윤풍의 이유에서 이 방향의 주변보다 온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 Q1이 가리키는 수렴하는 방향에는 상승류가 있어야만 이 온도가 증가하는 거를 이제 막아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완화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데가 상승류가 존재하는 데가 돼요. 물론 좀 이따 방정식으로도 깔끔하게 왜 수렴이 있으면 W가 증가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는 훨씬 쉽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과 쉬어링으로 X 방향에 DT, DX가 오늘따라 이렇게 펜이 안 도와, 뭐 평소에도 안 도와줬지만 DT, DX가 증가하는 양을 표현하는 이제 텀이에요. Q1은 결국은 DT, DX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이 DT, DX가 직윤풍 때문에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성분이에요. 좀 이해되나요? 뭐 조금 뭐 복잡할 수는 있지만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더 리얼리스틱한 사례를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 Q2는 뻔하겠죠. Q1이 우리는 항상 X하고 Y 방향을 동등하게 돼야 되는데 Q1이 X 방향의 온도 경도를 설명하는 텀이라면 Q2는 Y 방향의 온도 경도를 설명하는 텀이겠죠. 그래서 의미상 같다면 직윤풍에 의해서 Y 방향의 온도 경도가 변하는 양을 설명하는 값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쪽이 쉬어링이에요. 왜냐하면 UG가 Y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온도 경도가 아까처럼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280, 290, 300 이렇게 있다고 치면 UG가 Y에 따라 변해요. 자, 무슨 얘기냐? UG 동서방향 바람이니까
y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칩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이제 y 방향의 온도 경도가 없었는데 얘네들이 다 눕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눕겠죠. 그래서 280이 여기 있고 290이 여기 있고 300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아까는 y 방향으로 이렇게 가도 온도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y 방향으로 가면 온도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돼요. 그렇죠? 그걸 나타내는 텀. 그리고 뭐 때문에 쉬어에 때문에 온도 선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y 방향에 이제 온도 경도가 생기게 되는 양을 나타내는 항인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y 방향의 온도 경도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y 방향으로 온도 경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300, 280, 뭐 290, 뭐 280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음수죠. 음수인데 뭐 현재로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람이 모여드는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V가 가면 갈수록 감소해요. 가면 갈수록 감소. 뭐 이런 식으로 감소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너무 감소해서 이런 식으로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모인다고 치면 이것도 음수겠죠. 그렇죠? 위로 갈수록 y 방향으로 갈수록 VG가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였던 온도 경도가 더 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바람이 300켈빈 걸 이렇게 끌고 들어가고 290은 바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됐고 280은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추운 공기가 더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더 콜드해지고 그렇죠? 여기는 더 웜해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q 벡터는 이제 온도의 y 방향 Q2는 온도의 y 방향의 경도가 이제 커지는 쪽으로 가리킨다고 그랬으니까 벡터 자체는 여기를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건데 실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음수, 여기도 음수니까 네거티브죠. Q2가 네거티브니까 아래쪽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이 점을 벡터가 그려진 여기를 중심으로 온도 경도가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큐벡터예요. 그리고 Q2는 남북 방향의 온도 경도, Q1은 동서 방향의 온도 경도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Q를 중심으로 이 벡터가 가리키는 곳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이 벡터의 반대 방향가 가르치는 반대 방향은 상대적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물론 이제 온도 경도가 강해진다는 의미니까 실제 절대 온도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쪽이 높아지고 한쪽이 좀 덜 높아지거나 아니면 한쪽이 높아지고 한쪽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큐벡터가 알려주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큐벡터의 역할이고 그러면 이제 준지균 이론에 의하면 다시 균형을 찾아가야 되니까 얘는 완화하고 얘는 반대로 얘도 완화하는 그래서 이제 워밍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는 상승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쿨링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강이 있어야죠. 그래서 큐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의 상승, 반대 방향에는 하강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물리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엔 예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고했어요.